예, 오늘은 김제 벽골제에 왔습니다. 김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이 보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70% 이상이 산이고 남평야는 그렇게 별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대륙 국가 같은 경우는 지평선이 어찌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산으로 다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날씨가 맑은데도 잘 안 보이는구나, 멀어서. 저쪽에 이제 모악산이나 이제 이게 더 보면 거기 이게 지리산에서 저기 뭐 금산 그쪽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해지는. 근데 너무 멀어서 이게 좀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벽골제가 왜 벽골제일까요? 벽, 벽하면 뭐 그냥 담벼락 할 때 담벼락, 벽을 이렇게 여기 보시나 이게 담벼락 할 때 여기 벽 보이시죠? 담벼락 할 때 벽. 자, 골은 우리가 뼈입니다. 이제 골제 할 때 골. 이제 이게 제가 이게 이제 저겁니다. 원래 제가 황제할 때 제도 제고 제사장 할 때 그 제예요. 아니, 그 방주제 할 때 제호도 그 제자. 이제 나중에 그 한자가 파생이 돼서 이제 그게 따로따로 썼는데 그 원 어는 게 같아요. 그게 황제할 때 그 제사장 할 때 제. 예전에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황은 임금황, 제는 제사장 할 때 제. 그러면 신권과 제사장은 신권을 담당하고 황제는 이제 저기 지도자로서 이제 저기 권력을 이제 담당을 하고, 이 분리가 예전에는 확실히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황제로 두 개 합쳐지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신권적인 개념 자체가 거의 이제 좀 없어졌다고 봐야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왕실 안에서는 그게 황실 안에서는 그게 존재는 해요, 계속. 하지만 그게 이제 임금의 이제 저기 컨트롤 하에서 이제 움직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완전히 그 힘이 균형이 완전히 딱 그 저기 지도자 임금한테 완전히 넘어가면서 그게 하죠. 이제 그게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또 그걸로 이게 넘어가면 저니까 다시 원론 쪽으로 와서 벽골제 벽이죠. 벽을 쌓았지 성벽을 쌓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제. 우리가 저기 건물을 지으려면 골재가 들어가잖아요. 좀 약간 그 개념을 주세요. 골.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풀려야 돼요. 제가 제사장 할 때 그 제가 맞아요. 제사장하고 이 방주제가 뭔 상관이냐고. 이게 좀 저건데,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보통 천 따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좀 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교황적인 개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지도자는 마을 부족장 추장이에요. 추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좀 약간 부족 국가도 아니고 그냥 거의 선사 시대에 가까웠던 시대. 이게 청동 문화도 제대로 발달이 안 되고 그냥 저기 거의 선사 시대. 그때는 농업을 했어요. 뭐 꼭 금속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나무나 돌로 해서 농사는 충분히 짓어요. 아무래도 금속을 썼을 때보다 비효율적이죠. 옛날에 이쪽 중원이나 우리 한반도 쪽은 기본적으로 방목을 하는 뭐 이게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을 하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중원도 이게 다 우리는 한반도 쪽 그 기술이 나가서 다 비슷하게 하는데, 보통 이게 강이 있고 강 따라 가지 따라 치듯이 이게 천이 올라가요. 그럼 천 위쪽 상류에 가면 거기서 보통 이제 제사장들이나 도인들이나 이제 왜 이게 무당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돌을 닦아. 이제 높은 지형에서 대부분. 그리고 낮은데 평평한 데서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이제 추장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 그게 추장이에요. 그럼 높은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높은 데 있으면 이게 가뭄이 들면 높은 데 물이 먼저 말라버려요. 높은 지형에 가뭄이 먼저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높은 지형에서 이렇게 돌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물이 필요해요. 뭐 식량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물이 없으면 이제 말라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끔가다 TV 보면 저기 자연인들 이렇게 나오면 자연인들이 물이 없으면 자기 앞에 이렇게 냇물 줄기가 살살살 흐르면 거기를 저기 땅을 파고 이렇게 이게 지금 옹벽 같은 거 이게 재를 쌓아가지고 연못을 만드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DNA 이게 경험 정보가 다 돼 있어요. 이게 마치 비유를 하면 뭐냐면 뭐 이게 용이 나오는데 용을 보면 꼭 뱀같이 생겼죠. 우리 뱀이 태어나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뱀이 태어나면 어미뱀과 아비뱀이 새끼뱀한테 아 사냥은 이렇게 한다, 얘는 우리 천적이니까 얘는 피해야 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냥 지가 알아서 깨어나면 알아서 생존을 해요. 그리고 누가 내 먹이인지 누가 내 저기 이제 이게 천적인지 이제 구분하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본능적으로 할까요? 예. 자기 뱀 조상들로부터 경험 정보가 계속 누적돼서 데이터화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뇌의식으로 학습을 안 해도, 뇌로 학습을 안 해도 몸에 이미 그 경험 정보, 지식이 다 데이터가 돼 있어요. 하등 동물일수록 그런 본능적인 조상들의 그 본능적인 데이터 정보에 의존을 많이 해요.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가서 지가 알아서 생존을 해요. 이제 얘는 내 천적이니까 얘는 피하고, 얘는 내 밥이니까 얘가 먹어야 한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으면 이제 이게 옛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살모사 뱀이 꼭 이게 우리 용을 보면 제가 항상 뱀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뱀같이 보이지 않나요? 옛날 살모사가 옛날 다큐멘터리인데 어미가 살모사를 이제 낳고 이제 이게 뭐 살모사가 죽어요, 어미뱀이. 그럼 나중에 애기 뱀들이 그 깨어나면 자기 엄마의 살을 뜯어 이렇게 먹어요, 그냥.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나가요. 근데 그게 어미살인지 뭐 이걸 먹으면 저기 불효이니 뭐이니 인간의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냥 생존하기 위한 그냥 DNA 정보에 의해서 그냥 걔네들은 움직여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살모사 어미뱀이 다 죽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살모사 뱀이 불효자를 상징할 때 살모사들을 많이 이거를 하거든요. 왜? 자기 어미의 그 살을 먹고 이렇게 저기 자랐다 해가지고 이게 불효자의 저기 그 상징적인 걸로 봐요. 우리가 저기 우리 길조와 흉조가 있잖아요. 길조는 까치, 흉조는 까마귀. 근데 인간적인 관념이 이제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죠. 뭐다 일로 왔냐? 하여튼 그거와 똑같아요. 이게 뱀들도 네, 이게 뱀들도 이게 하면 자기가 학습을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은 뇌식적인 학습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DNA 정보에 크게 의존을 안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 정보를 꺼내서 생존하는 데 써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다시 원론적으로 타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천 따라 제일 꼭대기쯤 산 꼭대기 중턱 약간 높이 올라가면 거기다가 이제 저기 물이 하니까 연못을 크게 만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가뭄이 들면 거기는 먼저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이 거기부터 먼저 높은 데부터 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연못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크게 짓다가 나중에 밑에 있는 이제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밑에 있는 부족들도 같이 이제 이게 저기 가뭄이 들면 농사를 못 져.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너무 귀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와요. 어디로? 저 위에 있는 저기 돛 닦는 양반들한테 와요. 거기 가보니까 뭐그 물이 많다고 하더라. 이제 소문 들어와서 이제 저기 부족장이 이제 대표로 이제 와요. 거기를 한번 올라와. 부족장하고 이제 장로급이나 이제 좀 약간 동네에서 힘 좀 깨 쓰는 사람들이 와요. 영웅급들 약간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부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농사 이렇게 하는데 봄인데 씨를 지금 뿌리면 이 상태에서 비가 안 와서 다 이제 저기 씨가 어차피 말라 비틀어 죽는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사게 생겼다. 저기 근데 여기 연못이 물이 있으니까 이 물 좀 빌려달라고. 그럼 여기서 물꼬를 트면 그게 천 따라 이제 쭉 냇물 따라 천 따라 이제 아래 저기까지 내려가요. 그럼 아래 동네에서 그러면 저기 그 물길을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 연못에 그 재에 있던 조인들이 이게 쓰던 그 연못에 물 갖다 쭉 내려주면 그걸 갖다가 일일이 이제 바가지 같은 거로 이제 근데 그 당시엔 바가지 같은 걸 써요. 조그만 바가지 일일이 이제 퍼가지고 이제 씨 있는 데다가 저기 물을 퍼가지고 이제 살려요. 이제 그렇게 조금만 버티면 이제 5월, 6월 정도 되면 이제 우기가 이제 슬슬 이제 오거든요. 이제 약간씩 조금씩 잠비가 오다가 이제 우기가 오면 이제 그때 되면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 6월달 이제 우기가 오면 뭐 장마라고 하는데 장마 전에도 약간 우기가 와요. 이제 그때 이제 단비가 이제 내리고 이제 우기가 내리면 이제 그때 작물이 확 자라죠. 근데 이제 봄에 우리가 봄 예전에 저기 우리 조상 우리 농업사에 봄 가뭄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봄에 씨를 뿌리고 비가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겨울에 되면 마치 빙하처럼 산꼭대기 이런 데 음지에는 이게 물이 이게 고여 있어. 그럼 그게 겨울에 눈으로 내렸다가 쌓였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요. 그러면 그 도인들이나 그 제사장들이 거기 돛 닦고 있는 그 자리 그 연못 쪽으로 다 모여요. 물이. 그 겨울 내내 그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그게 내려요. 그럼 그게 이제 이게 모여.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가뭄이 안 들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봄에 비가 안 내리고 이제 저기 가뭄이 그냥 계속 한 두세 달 가면 그 1년 동안 그냥 굶어 죽어야 돼. 사람들이 아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고 그 제사장들한테 이 물 좀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물을 내려줘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 기다렸던 이제 냇물따 쭉 내려가면 아래 이제 부주 마을에서 이제 냇물을 이제 가둬요. 이제 그 물이 내려오면 흘러가면 안 되니까 밭 근처에다가 이렇게 저기 지금 또 보 같은 걸 만들어요. 보. 이게 냇물 이렇게 좀 이게 낮게 해가지고 한 무릎 팍보다는 좀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막아요 물길을. 그러면 그 위에 있던 연못 물이 쭉 내려가지고 밑에 이제 밭 근처에다 그렇게 저기 물길을 막으면 거기에 고이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소유 개념이 아니고 그 시족 개념에 가깝게 다 저기 부족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이야. 뭐 너 나가 없어. 다 일가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고 보통 그 당시에는 부족이 많아봤자 몇백 명이고 100명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 지형에 따라 살 수 있는 농사를 질 수 있는 데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있거든요. 이게 넓으면 몇백 명 정도 되고 짧으면 100명도 안 돼요. 그 부족민이.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일가 친척이야. 이게 요즘 저기 현대사회처럼 너, 나 뭐 이런 개념이었고 다 일가 친척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냥 공동으로 이게 농사를 쳐요. 이게 소유 개념이었고 그냥 부족이 공동으로 이게 관리를 해요. 농장을. 그럼 부족민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막 이제 밭에다가 그 당시엔 논이 없었고 밭에다가 이제 물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봄 가뭄을 이제 버텨내요. 이제 씨가 이제 트고 그리고 나중에 단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우기가 오고 이제 장마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작물이 훅 자라 올라요. 그래서 이 재가 그 재예요. 그 제사장들이 이게 관리를 해요. 물은 제사장들이 관리를 한다 해서 재예요. 처음부터 이게 방조제할 때 제자가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 관리하다 해서 그 제자가 그 이 방조제할 때 그 제라고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한자적인 특성도 이게 많이 바뀌어요. 한자가 처음에는 제가 제사장 할 때 제가 있다가 방조제란 제가 따로 생겨요, 이제 글씨가. 여기다 용을 저기 쓴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다 용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용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아주 신성한 존재예요, 동양에서는요. 그래서 용을 하늘에서 저기 농업국어사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용이 하늘에서 요게 저기 비를 내려주니까 어때? 이거 완전 신성한 존재잖아. 근데 가뭄인데 하늘에서 비는 안 내려주는데 위에서 제사장들이 고여놓은 그 연못 같은 물이 나중에 물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인들이 마치 돌을 닦는 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근데 약간 제사장이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인적 성향보다는 명상 뭐 도인적 성향보다는 이게 샤머니즘적인 제사장에 가까워요. 이게 옛날 그 벽골제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제가 왜 어떻게 파생이 됐고 이게 왜 벽골제가 이렇게 됐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제에 온 김에 여기 벽골제에서 한번 요거를 한번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물기를 크게 이렇게 이게 좀 막아놓아가지고 연못같이 막아놓은 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막아놓은 걸 그걸 제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저기 그 관리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한문이 제가 이제 바뀌어요. 물기를 때 그 제. 지금 이 자리가 있나 저기 벽골 제 자리인데 그 제하고 이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는지 농업국가에서 이제 이걸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용이라는 게 이 물을 인간이 비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현대사회는 뭐 저기 그 가능하죠. 인간이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구름이 지나가면 비는 안 내리고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무슨 저기 화학약품을 뿌려요, 비행기에서. 그러면 그 구름이 강제로 응결시켜 가지고 우리 원하는 위치에서 그냥 저기 구름이 지나갈 때 원하는 위치에서 비를 내리게 만들어요. 그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 구름이 위에까지 올라서 뿌려줘야 할 구름을 여기서 이게 안쪽에서 이걸 미리 내려보면 위에가 완전 가뭄으로 다 죽어 사람들이. 예전에 하여튼 그 문명이 발달하면 이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저기 비구름 가지고 이제 전쟁도 일어나요. 문명이 발달하면.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할까? 근데 이게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내륙 국가가 있고 해안 쪽에 가까이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럼 해안 쪽에 있는 국가에서 당연히 비가 몰고 비구름이 이제 위로 올라가요. 내륙으로. 그럼 그 내륙에서 뿌려줘야 하는데 그 해안가에 있는 국가들이 거기다가 저기 그 뭐라고 하지? 그걸 하여튼 까먹었네 그 이름을. 그 화학약품을 뿌리면 강제적으로 응결이 돼가지고 비가 내려요. 가는 도중에. 위에서 뿌려야 할 구름이 비를 뿌려야 할 구름이 적셔야 할 구름이 못 적시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나 알아. 저기 해양국가 있는 분들이 우리로 빗뿌리기에서 오는 저 구름을 갖다가 다 이걸 갖다가 저기 그 비행기에서 화학약품 뿌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안 내려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막이 되게 생겼다 하고 하면 나중에 내륙 국가하고 이제 그 안쪽 해양 국가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위에 있는 내륙 국가들을 더 이제 말라 죽이기 위해서 해양 국가에 있는 나라들은 더 이제 그 구름이 못 가게 만들어요. 빨리 더 말라 죽으라고. 이제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이 이제 신의 영역을 이제 가면 문명의 힘을 빌리잖아. 신의 영역을 도달을 해요. 근데 그 신의 영역을 선사시대 또 그걸 도달을 해요. 그게 뭐냐? 그게 물을 위에서 가두어가지고 물을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지금 땡과 같은 재를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저기 신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왜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어. 지금 현대인들은 다 댐을 겁나게 크게 져서 저기 물을 갖다가 조절을 해가지고 방류해가지고 농업이나 공업수로 쓰잖아요. 이건 신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자연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6차원 존재들만 가능해요. 4차원 존재들은 그게 지혜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보이는 연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에는 이런 연못 같은 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못지자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 연못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못지자 연못 할 때 못지자 있잖아요. 못지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 못지자 나중에 한자 그 보시면 흑토자고 뭐 이게 엉킨 뭐 형상인데 하여튼 이게 연못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때부터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댐과 같은 역할을 해요. 댐을 가둔 물이 연못 이제 그 물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댐은 아니죠. 근데 이 구름은 이게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생명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돼요.
특히 농업국가에 있는 인간들은 더 그게 민감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또 안 도네, 얘가. 그렇지, 저기 도는 애가 하나 있네. 바람이 올 때는 안 도네. 구름은 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체화돼서 하늘에 떠 있는 거고, 그 구름을 필요한 육지로 옮기려면 바람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이게 샤머니즘이, 특히 이게 농업국가 샤머니즘은 뭐가 있냐면, 물과 바람은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왜? 물이 비가 올라면, 비가 물이잖아요. 비가 올라면 저기 바다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되면, 그 구름을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그 내륙으로 날라줘야 돼. 내륙으로 누가 날라주잖아? 바람이 날라줘요. 오늘은 바람이 안 부네. 이 바람이 날라줘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제 뭐 오온소나 어디든지 신화를 보면 물과 바람, 흙, 뭐 공기, 이게 몇 가지 원소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생명하고 연관된 아주 기초적인 것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모든 게. 그래서 예전에는 벽골제라는 게, 아, 그래요, 그냥. 벽골제라는 게 예전에는, 그래서 벽골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댐이나 방조제 기술이 굉장히, 오히려 저기 바닷물 막아서 개강까지 해서 방조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예전에 태초에 이제 문명이 발달할 때, 생물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가뭄이 되면 죽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신의 능력으로 봐요. 옛날에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저기 하다못해 이렇게 저기 냇가에서 물을 떠면, 옛날에 우물이라는 게 없었어. 그것도 이제 일종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생겨난 지하수를 퍼내는 기술이에요. 우물이 일종의. 그럼 옛날에는 우물이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냇물 같은 데나 이런 물 같은 데, 연못이, 이게 냇물 같은 데 있는 물을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냇물이 마르면 사람들이 이제 기하로 죽는 건 둘째치고 목말라서 갈증 나서 그냥 죽어요. 그냥 사람 쉽게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 앞에서는 굉장히, 그 신의 앞에서, 하늘님의 앞에서, 이게 자연 앞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로 이제 이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의존을 해요, 자연한테. 물을 다 주십시오 하고. 근데 물이 이제 너무 많이 내리면, 이거 홍수가 나면 이제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가면 이제 비 좀 그만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어느 절대적인 존재와 신. 그게 이제 나중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저런 돌이나 바위가 될 수 있고, 그냥 땅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에 있는 뭐 구름이나 태양, 일단 시각적으로 먼저 보여야 돼요. 우상화라는 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걸 우상화라고 하거든요. 우상이 꼭, 우리들의 우상 해가지고 뭐 영웅들이나 사람들만 우상인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상에다가 이게 우가 그 우자인가? 비우자인가? 그건 제가 아직 안, 비우자에다가 상을 차린다 해서 그런가? 하여튼 우상화를 이게 다 하는 게 다 그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인간이 조금씩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의 영역을, 좋다. 신의 영역을 들어와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현대 우리 문명은 신의 영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 지구를 그냥 박살을 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신의 영역까지 다 들어왔어요. 현재 인간은 6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4차원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보통 제사장이나 이런 높은 귀족 쪽은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6차원 존재고,
일반 백성들, 서민들은 4차원 같이 뒤섞여 살 수 있네. 근데 요즘 지금은 시대가 희한한 시대라서 아주 독특한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유차원 존재들, 현재 인간들이. 너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하고 다 저기 다 신의 저기 뭐냐, 신의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 잘났어, 쉽게 말해서.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6차원 존재인 것 자체만으로도 예전에는 저기 부족장, 추장이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최소한 귀족까지는 돼요. 이제 문명이 발달해도. 이제 저기 그래서 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인간이 선사시대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 안 할 때는 아무 힘도 못 써요. 오히려 저기 있는 저기 동물보다, 자연에 있는 동물보다 더 저기 적응도 못하고 자연에 나약한 존재, 더 나약한 존재. 오히려 쟤네들이 지금 사슴이나 이런 애들이 더 자연에 더 저기 적응을 쉽게 해요. 왜냐면 인간의 이 몸은 이런 정글이나 자연 상태에서 살 수 있게 진화가 된 몸이 아니라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데서 살 수 있게 진화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상태에서 문명이 없으면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근데 최초로 인간이 이제 농업 국가가 농사를 지면서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이 재예요. 예, 이게 이제 댐같이 조그마한 댐같이 연못을 가둬서 물을 가둬서 우리 인류가 필요할 때마다가 물을 갖다가 이제 그걸 퍼요. 이제 뭐 지금처럼 뭐 수문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면을 이렇게 풀면 물이 이제 물보다 낮게 풀면 물이 당연히 흘러 줄줄줄 내려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다스려요. 이제 여기서부터 신의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저기 4차원 존재는 그걸 할 줄 모르는, 할 줄 몰라요. 그게 설사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 해도. 4차원 존재들은 이게 낮은, 이게 저기 뭐냐, 좀 고등 동물로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최고의 영장류인 인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뭐 이렇게 경험도 없고 적응을 못해, 쉽게. 그럼 거의 옛날, 저기 상향을 하거나 채취를 하거나 거의 그런 식으로 살아요. 농사도 못 줘, 이런 애들은. 그게 지혜가 발달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육체한 존재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렇게 해주면, 육체한 존재 하니까, 되네 하고 따라 하니까 이제 그걸 습득하면서 이제 차원 도약을 얘네들도 이제 하는 거예요. 육체한 존재들을 이제 보면서 배우는 거야. 이제 지도자로 오죠, 육체한 존재들이. 육체한 존재들이 이제 수행을 시켜요, 4차원 존재들을. 그럼 얘네들이 4차원에서 5차원, 6차원까지 차원 도약을 해요, 그렇게. 다 그렇게 이게 올라왔으니까. 뭐하다가 여기까지 하냐. 하여튼 그래요. 그럼 최초에 그 다 유치한 존재들이 이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저기 추장, 그냥 임금이라고 한 거예요. 추장에서. 옛날에는 이제 추장에서 임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 넘어가는데, 일단 추장적인 개념으로 이제 뭐 다 6차원 존재로 보시면 돼요. 옛날에 저기 문명이 발달 안 했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차차 네. 근데 왜 벽골제가 왜 이게 발달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 동양에서는 예전에는 밭에서 작물을 기르면 거의 보리, 밀 같은 거는 서양 쪽에서 많이 먹고 우리는 보리, 그 전엔 조. 수수대 위에 뭐 그거 갖다가 대가리 있잖아요. 옥수수 대가리 때까지 생겨 수수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쪄가지고 이제 뭐 떡을 해 먹든지 떡을 해 먹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쪽 동양 쪽에서는 이제 보리가 보편화가 되다가 보리 밭에다가 이제 물을 기르고 그거로 해서 보리만 먹어도 어지간한 저기 탄수화물과 어지간한 인간이 쓸 수 있는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농사는 보리 농사를 하고 채소 같은 거는 이게 그렇게 많이 길지. 자연 상태에서 오히려 자연 상태에 이런 저기 이게 녹지지에서 이런 데 저기 뭐 쑥이나 이제 우리 한반도 같은 쑥이나 뭐 나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나물 캐러 간다고 하죠. 나물로 해가지고 이런 비타민 같은 건 거의 녹색 저기 식단은 거의 저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물로 이렇게 섭취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나물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탄수화물이나 기본 주식은 이제 보리, 처음에 옛날 조라고 해요. 조세할 때 그 조자도 맞아. 옛날엔 조를 먹었어요. 어느 정도 이게 발달을 하다가 이제 보리라는 게 이제 보편화되면서 보리 농사가 이제 보편화가 돼요. 근데 보리가 탄수화물도 넣고 이게 저기 뭐냐 겨울에도 이게 보관하기가 좋아. 말르면 썩지도 않고. 이게 조는 좀 약간 특징 틀릴 거예요. 조보다 뛰어나. 그래 그게 문명이 우리 쪽에서는 조에서 보리로 넘어가고 보리에서 이제 쌀로 넘어가요. 근데 쌀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쌀을 논을 다들 한 번쯤 TV라도 보셨을 거예요. 직접 농사를 안 쌀은 물이 겁나게 많이 필요한 작물이에요. 이제 논이라고죠. 옛날에 이제 논이라는 그 말이 생기기 전에는 수전이라 해서 물수자에다 밭전자 해가지고 수전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는 밭전자 따로 이제 논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따로 생겼죠. 지금 저기 보시면 여기 한번 저기 가까이 보리밭 같은데 보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문명하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 농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엔 잘들 아시다시피 우리 문명들은 처음에 하면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저기 거기 뭐냐 그 채집이라고 그죠.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쓰는 땅에 비해서 그 저기 식량을 소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발달하는데 방목인 저기 유목, 이제 양 같은 거 이렇게 저기 길러가지고 이제 양 고기나 젖으로 이제 저기 식량을 얻는 방법이 있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크게 이제 문명은 유목 사회와 농업 사회로 이제 갈라져요. 우리 한반도 쪽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유목 사회라고 하긴 좀 그렇죠. 유목을 좀 하긴 해요. 근데 너무 아주 적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우리는 그냥 농업 기반으로 발달한 여기 이쪽 저기 민족들이니까. 그럼 이게 그 경험 정보가 다 내려와요. 그럼 유목민들 조상이 유목민 사람들은 유목민의 그 경험 정보가 다 내려와요. 그럼 이게 이 DNA 자체가 틀려요. 소화하는 효소 분비하는 그 화학 물질 자체가 틀려요. 유목민하고 저기 농업국가 사람하고. 이게 밝혀졌는지 모르겠네. 여기 고기나 우유 같은 거를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이 효소가 유나 이 침에서 그 아밀라제 이 침에서 그 성분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쪽은 그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나와요. 왜?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게 이게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던 그 그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유전 정보가 나와서 그런 효소를 나오게끔 만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고기를 사람들이 못 먹었어요. 안 먹어보다 보면 진짜 초식 동물처럼 돼, 어떻게 보면. 아예 안 먹다 보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지금 이게 보리밭이거든요. 이제 이맘때는 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리가 저기 이게 보시면 이게 논하고 틀려요. 보리는 보리 논이라고 해요. 논에다가 하는데 이게 논이에요. 이제 이게 보리를 이제 나중에 수술하면 이제 논을 하는데 여기 고랑을 팠죠. 왜냐면 보리는 벼처럼 물이 많이 있으면 썩어버려 씨가.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게 이게 물이 다 밖으로 빠지게끔 고랑을 다 파줘요. 그래가지고 고랑을 파주면 이게 밭이 돼요. 위에는. 그러면 위에는 그 땅이 다 보셔도 약간 수분기는 있는데 논처럼 이게 뭐야 늪지처럼 푹푹 꺼지진 않죠. 이게 보리는 이렇게 되게 환경이 돼야 돼요. 밭 환경에서 자라요. 근데 자 이제 논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벽글자 안에서 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부분적인 것만 이거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 왜 그런지. 자, 물의 양이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많이 필요 없어요. 자, 보시다시피. 원래 이게 한번 저기 뭐 문해기 할 때 한번 그거를 보여드려야 정확한데 옛날에는 이제 문해기도 조선시대 이제 이게 발달한 기술이고 원래는 벼씨를 그냥 뿌렸어요. 나락씨를. 자, 여기가 지금 갈아놨어요. 물을. 저기 땅을 이제 이거 갈고 이걸 빠요. 이제 또 이제 요즘 경운기나 이제 기계화가 잘 돼가지고 경운기나 트럭 빠 그러면 그리고 여기다 물을 가득 태요. 물을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바닥에서 인간의 발목 높이
발목이래. 저기 발목이 아니라 여기 복숭아뼈인가? 아, 맞아. 이게 딱 복숭아뼈 높이까지 물이 차야 돼요. 왜냐면 벼가 원래 늪지작물이에요. 수상작물이에요. 이렇게 보리밭처럼 이렇게 하면 벼는 그냥 죽어요. 쌀작물은 그냥 죽어요. 왜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왜 벽골재가 왜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